네, 안녕하세요. 백투헤든 힐링센터 LA 원장 김인철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면역이란 무엇인가, 특별히 면역이란 무엇인가 중에서도 선천성 면역이라는 것과 후천성 면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면역에 대한 얘기를 좀 찾아보면 이 두 분이 다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만 면역학자라고 자처하시는 한 분은 면역력이라는 것은 없다. 유튜브에서 유명한 얘기입니다. 면역력이라는 것은 없고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아주 유명한 한 학자가 계십니다. 그리고 이걸 또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사 선생님도 계십니다. 약간 헷갈리죠? 그래서 면역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약간 일리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다양한 면역력의 종류가 있다 라고 주장하시며 면역력도 군인처럼 공군, 해군, 육군처럼 다양한 면역력이 있고 또 각각의 면역 반응을 해군을 따로, 공군을 따로, 육군을 따로 이렇게 따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렇게 면역력이 없다라고 흔히 말하는 애들이 말하는 어그로라는 걸 끌어서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나게 높고 그 말만 들어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하지만 나름 상당히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또 많은 연구 결과는 면역력이란 존재합니다. 특별히 면역력이라고 하는 걸 사전에 쳐보면요, 특정 항체 또는 감직된 백혈구의 작용에 의하여 유기체가 특정 감염 또는 독소에 저항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면역력, immunity라고 면역력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실제로 그 단어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어 클리닉이라고, 이 마이어 클리닉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매사추세츠 대학이나 무슨 하버드 대학이나 이런 그런 레벨의 대학입니다. 가장 유명한 대학 이 클리닉입니다. 이 클리닉에서 내놓은 이 면역학에 보면 여기 이 비영리 미국 학술단체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이나 미국 클리블랜드 대학 같은 클리닉 같이 유명한 대학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라고 이 면역력에 대해서 정의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 검사를 통해 감염과 싸우는 단백질인 이뮤노글로불린, 단어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항체입니다. 면역 항체 레벨을 측정하는데 그 측정을 측정해서 비정상 레벨 면역 세포들의 숫자까지 가늠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감염과 치료를 예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이어 클리닉에서 내놓은 자료도 보면 면역력은 뭐 할 수 있느냐,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백혈구의 일종들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레벨을 측정할 수 있다. 특별히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Ig라고 표현하죠. 이뮤노글로불린이라고 합니다. 이걸 측정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면역 시스템을 강화할 수도 있느냐? 네, 이 클리닉에서는 강화할 수 있다. 이뮤노글로불린을 강화하는 테라피를 하면 되고 인터페론을 강화하는 테라피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로스 테라피라고 하는 뭐가 이렇게 자라게 하는 거죠. 이렇게 면역을 자라게 하는 테라피들이 존재한다. 근데 이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은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백투헤든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백투헤든이 옛날 게 아니고 최첨단인지 아십니까? 결국 이분들이 다 면역을 키우는 얘기를 다 조목조목 얘기하는데 전부 다 뭐냐? 물 잘 먹고 밥 잘 먹고 건강한 음식 잘 먹고 햇빛 잘 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특정한 뭘 먹으면 면역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도요 이뮤니티를 올리는 뭐가 많냐면 필들이 많긴 합니다만 그런 걸 막 레커멘드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최첨단을 달리는 최고 의사들이 권하는 면역을 올리는 방법들은 대부분 다 백투헤든이라고 생각하시면 99% 맞습니다. 뭘 올리는 거냐 여러분, 면역은요 흔히 제가 오늘 간단히 말하려고 하는 건 선천성 면역이라는 것과 후천성 면역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면역이 있고
나중에 얻어지는 면역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면역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파지라고 하는 대식세포입니다. 이 대식세포는 응애하고 태어나면 누구나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보셨죠? NK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내추럴 킬러 세포. 가끔 우리 손장님 강의 때 내추럴 세포, 뭐 웃으면 내추럴 킬러 세포가 뭐 얼마나 늘어나고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게 이 내추럴 킬러 세포. 이거는 얻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태어나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강하게 할 수도 있느냐? 우리 손장님 강의할 때 얘기하잖아요. 우리 웃음 치료사가 뭐라 그래요? 막 웃으면 NK 킬러 세포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늘어난대잖아요. 늘어나게 할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이 NK세포는 암세포, 바이러스, 뭐 감염된 것을 자멸사하게 만들고 괴사하게도 만들고. 근데 주로 NK세포가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언제 가장 활발하게 만들어지느냐? 평균 12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바로 막 들어오자마자 바로 막 그냥 엄청나게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뭐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잠시 후에 등장하는 T세포라는 게 또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걸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뭘 하느냐? NK세포를 활성화하는 NK세포 활성도 검사라는 걸 합니다. 요즘엔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이해할 때 한국에서 20만 원 정도 줘야 됐어요. 20만 원 정도. 이게 보험이 요새 적용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보험이 적용되면 한 5만 원 정도? 그렇게 들었는데 맞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NK세포를 카운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정 수준의 NK세포가 우리 몸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 좀 필요하냐? 암 환자들 필요하겠죠. 암 환자들은 NK세포가 너무 낮아 있으면 이걸 올리는 일을 좀 해야겠죠. 그래야 암과 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새 한국 사람들이 이런 검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뭐 백혈병, 다발성 경화증, 신장질환, 만성, 이게 뭐냐면 그 자가면역 질환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를 검사를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도가 낮은 NK세포하고 활성도가 높은 NK세포를 비교해 보니까 활성도가 낮은 NK세포는 숫자도 적지만 활성도가 낮으니까 얘가 암 근처에 안 가요. 근데 아주 활성화된 세포들은요, 암을 집중적으로 둘러싸고 암을 공격해서 결국 암세포를 죽여버려요. 이게 얼마든지 뭐 다 이렇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선천적인 면역입니다. 그러니까 신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누구나에게나 다 암을 죽일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우리 몸에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게 우리 몸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커버리니까 문제지, 우리는 매일 평균 5,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긴다니까요. 근데 그 암세포가,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암 환자예요. 근데 그 암세포 5,000개를 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이 NK세포라는 녀석이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NK세포 활성 검사 수치라는 게 있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몇 개 이상은 얼마, 경계 구간, 뭐 관심 구간, 정상 구간, 위험 구간 이렇게 나눠가지고 NK세포가 몇 개 이상 나오면 이렇고, 이런 걸 검사할 수도 있어요. 궁금하면 한국 가셨을 때 한번 하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느냐?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출생에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얻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코로나 경험하신 분 많죠? 여기 꽤 있으세요? 그 다음에 독감 걸려보신 분, 독감은 안 걸리면 아무도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똑같은, 우리 생각할 때는 똑같은 독감 같지만 똑같은 독감이 아니에요. 그 바이러스는 계속 변화되거든요. 근데 전에 우리가 걸렸던 그 독감에 똑같은 바이러스는 다시 들어오면 우리 몸에 기억이 돼 있어서 기억하는 세포, 다시 말하면 T세포라는 녀석과 B세포라는 녀석이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 똑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걔는 처리를 해버려요. 신속하게 처리를 해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바이러스가 똑같아가지고 살짝 변장을 하고 들어오네. 그러니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T세포하고 B세포는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살짝 변상을 하고 들어오든 좋은 옷을 입고 들어오든 발가벗고 들어오든 계속 공부를 해요. 그래서 기억되어 있는 거는 잘 처리를 합니다.
독감 주사 맞으시죠? 예방 주사? 그건 뭐냐? 미리 아주 약하게 집어넣어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T세포와 B세포가 공부를 해가지고 올 가을에 올 겨울에 똑같은 애가 들어오면 걔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금방 즉시 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독감 예방 주사가 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평균은 50%가 안 됩니다. 맥시멈 70%, 30에서 70% 사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는 예측을 해서 독감 예방 주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해는 예방 주사가 잘 듣고 어떤 해는 잘 안 듣고 예측을 해서 거기다 균수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B세포와 T세포, 특별히 B세포는 백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맞는 예방주사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선천적으로 얻는 면역도 있고 후천적으로 공부해서 얻는 면역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요거를 그냥 우리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백투에덴의 믿음, 호흡, 절제, 휴식, 운동, 물, 햇빛, 영양 요 얘기를 그냥이 아니고 요걸 요렇게 하면 우리가 마음에 믿음이라는 걸 가지면 어떻게 우리의 이뮤니 시스템, 면역 시스템이 변화되는지를 여러분에게 앞으로 차차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면역을 올리는 진짜 방법은 뭐 먹는 게 아닙니다. 이 8가지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면역을 잘 부스팅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